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번 고대국가의 발전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자료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사료가 먼저 필원 잡기, 그 다음에 열하일기 내용입니다. 볼까요? 세상에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사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이 중국을 위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을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마침에 그가 떠나면서 양만춘에게 비단 백피를 하사하고 성을 굳게 지킴을 칭찬하였다. 사료 내용인데 어딘지 모르게 좀 안 맞죠. 중국 사료도 안 맞고 우리 사료도 좀 안 맞죠. 아니 눈탱이 화살 맞아고 야 잘 싸웠어. 야 너 대단해. 비단을 100피씩이나 주고 갈라나 싶기도 하고 약간 두 개의 사료가 전체 다 맞지는 않지만 이 두 개의 사료의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당나라의 당태종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한 내용들을 사료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전쟁 설명 옳은 거 보겠습니다. 1번 전현이 국내성을 침입하였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고구려 고국 원항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구려 원항식이 기억나셔야 돼요. 아까 국내성하고 어느 성이 무너졌다고요? 국내성은 평성이에요.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평상시 업무,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이고요. 전시에 대비해서 산에서 성을 써서 산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전쟁에 대비. 이게 전부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왕비, 그 다음에 왕후, 아버지 미천왕, 백성 5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다. 이해 가셨죠? 두 번째, 한무제가 왕검성을 침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만조선 얘기입니다. 네, 이만조선 시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하였습니다. 자, 수나라에 관련된 부죠. 수나라는 우리나라의 공격이 두 번에 걸쳐 옵니다. 1차 수문제, 2차가 수양제입니다. 30만 대군이 와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113만 대군도 실패하게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고구려 영양왕이 말갈족을 데리고 얘네들이 군사력을 어느 정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했던 것들입니다. 선제 공격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이겨냈습니다. 네, 수문제 1차와 수양제 113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네, 수나라든 당나라든 우리 격파하는 고구려인들의 어떤 이대한 업적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4번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건 7세기 후반에 대한 얘기, 네, 668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당연합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네, 2차는 우리 누구죠? 네, 울제문덕 정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골라주세요. 자, 대가야가 있고 금강가야가 있습니다. 지도만 보고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야는 보통 우리가 6개 가야가 있다서 보통 우리가 6가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우리 처음에 나오는 것은 딱 2개만 나옵니다. 대가야하고 금강가야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자, 시대 볼게요. 여기에 외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금강가야, 그 다음에 신라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백제, 금강가야 외 3개 나라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서기 400년 신라의 왕 뇌물 마리간 시기. 기록에 하면 삼국사의 기록에 보면 경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애군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득 찼다 경주에. 신라에서도 경주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 뇌물 마리간이 어디에 군사 요청을 하나요? 고구려에 군사 요청을 하죠. 네. 이때 오케이 하죠. 그 왕은 누구죠? 그 유명한 강개토 대장이죠. 기병 5만 명이 남하하죠. 여기 동해안 루트를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네. 함경도, 강원도, 경상북도 북쪽 지역을 타고 내려와서 이때 경주와 있는 애군을 몰아내고 금강가에 급하게 자기 본토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리고 방금 내려왔던 강개토 대장은 경주만 온 게 아니라 여기 금강가요지까지 내려와서 오늘날의 부산, 김해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 결과 금강가야는 이익을 계기로 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령 지방에 대가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고로 신라죠. 신라 경주 예각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결과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겠죠. 네, 신라 애들은 일단 어떻게 우리나라를 도와준 건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게 불편하겠지. 생각해봐. 우리가 안보가 아직 안전하지 않아서 막 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둔하기 시작하잖아. 미군 때문에 우리가 꽤 많은 이익을 보기도 했죠. 근데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내정 간섭을 했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불편했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를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 4세기 상황을 400년 5세기 때 초가 막 시작되는 거죠. 요 내용을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처음 하신 분들 어렵죠. 선생님 이론 오늘 들어가지도 않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죽겠는데요. 한 번 듣고 또 이론 듣고 문제 또 풀면은 문제 풀려요. 괜찮아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원인으로. 자,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의 원인으로 뭐가 보겠습니까? 답은 왕 찾아봐. 무슨 왕이 나와야 돼, 거기? 강제투쟁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건 너무 그냥 기본적인 문제, 쉬운 게예요.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 갈게요. 문제 3번. 자,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삼국사의 내용입니다. 아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아는 단어 뭐가 있나요? 순도. 불상과 경문을 보냈고, 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고 토산물을 조공, 초문사를, 그 다음에 이불란사를 창건하는 불교 시작이었다. 고구려죠. 불교를 받아들인 왕 누구냐 물어보는데요. 그럼 거의 시험은 뭘까요? 이분의 업적을 거의 대부분 물어보겠죠. 뭐예요? 불교 공인 인지를 만들어야 되겠지.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이거 중학교 2학년들 푸는 문제예요. 중2가 푸는 문제가 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야지. 당연히 풀긴 푸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적어놓을게요. 중2학년이 푸는 문제.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 푸는 문제.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보죠. 틀린 지문도 같이 봐야죠. 1번. 동옥조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태조입니다. 고구려 태조입니다. 태학 설립과 인재를 향한 태학 설립. 국립대학을 얘기합니다. 왜 태학이라고 했어요? 소수림왕의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지금? 약하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고건왕이 전사했잖아요. 누구한테? 백제? 근초공한테. 되게 약하잖아요. 본인의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유하고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보세요. 원래 태학은 중국의 한무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목적은 인재 양성이 가지만 이면에는 왕권 강화 체계예요. 인재를 양성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소수림왕도 인재를 많이, 전쟁에 많이 희생된 사람들을 대비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할 목적으로 태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왕권 강화 체계예요. 그리고 본인은 왕권이 되게 취약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신라에서 하나 바뀌죠. 국학이 뭐로 바뀌어요? 태학? 감으로 바뀌잖아요. 언제? 영도왕 때 바뀌잖아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다음 신라의 국학이 태학감으로 바뀐 시기 사실로 오는 거 보는 거예요. 경도왕의 업적을 선택적으로 골라내라는 게 거의 요즘에 최근 시험의 트렌드예요. 정설처럼 나와요. 단순하게 외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재미가 없잖아. 그럼 경도왕의 느낌이 뭐지? 내가 지금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 약화됐다는 얘기야. 약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를 강화시키고 누구를 담고 싶다는 얘기야. 나는 한무제 담고 싶고 얘기하고. 마찬가지. 소수림왕도 누구 담고 싶다고? 한무제를 담고 싶다. 이게 공부야. 중학교 2학년처럼 달달달 외우면 이건 공부가 아니라고 이것은. 왜 태학을 만드는지 알아야만이 이 공부가 재밌어진다고. 그치? 아, 한무제를 담고 싶구나. 내가 지금 왕권이 약한데 왕권 대빵 강한 이놈의 새끼를 담고 싶다는 거지. 누구도? 신라의 경도왕도 어우씨 나도 이거 담고 싶어. 담고 싶어. 내가 왕권이 약하고 강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병부 설치. 이건 신라 법흥왕 시기 왕권 강화책입니다. 서한평을 공개 영토를 확장했다. 미천왕입니다. 서한평을 공개했다는 얘기는 교통의 요지를 점령해서 한사군을 몰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즉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서한평을 끊어버렸다. 오늘날의 압록강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지. 16관등을 두고 관복제도를 만들었다. 백제 고이왕입니다. 백제 고이왕입니다. 16관등. 공무원 제도를 1급부터 16까지 만들었고 관복은 공복이라고도 하죠. 즉 공복이라는 얘기는 율령이 반포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복에 밑줄 그으시고요. 율령 반포 의미다 써놓으면 돼요. 공복제도, 즉 간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율령 반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 이 나라에는 법이 있구나. 색깔은 뭐예요? 자, 비, 청입니다. 자비청입니다. 색깔은 자색, 비색, 청색의 세 가지 공복을 있게 만들었다. 신라는 뭐예요? 자, 비, 청, 황이에요. 고려 광정은요, 자, 단, 비, 녹이에요. 공무원의 복식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나라에는 율령이 반포됐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비청항. 이건 없어요. 잡으셔야 돼요. 율령 반포 뭐예요, 여기는? 법조하신 분이니까. 법흥왕. 여기는 뭐예요? 고이왕. 여기는 뭐예요? 고려? 강정이에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지문도 나오기도 하고 단독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 복색 던져주고 자비청항에 관복을 제정했던 뭐야? 법흥왕의 업적을 하나 골라내는 거고. 자비청, 그다음에 자단비로 광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호적인 작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문제 4번 갈까요? 문제 4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 수업 시간에 자주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요. 블렁크 문제,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면 이거 무조건 한 문제. 요즘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흐름 공부하는 거죠. 흐름 공부를 제대로 파악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가번 보겠습니다. 왕 26년 고구려왕 평성이 애와 공모, 애는 말갈족을 의미합니다. 평성이라는 평성은 양원왕을 얘기합니다. 고구려 양원왕과 말갈족이 힘을 합쳐서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했다. 독산성. 우리 한강 이남쪽을 독산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말은 충청도 예천 지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쪽에 양주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현대는 여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양주 쪽이 원래 경기도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주,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포천, 이 지역을 주로 독산성이 있는 곳으로 비정합니다. 비정입니다. 단정짓는 게 아니라 비정한다는 예상되는 것이다. 자, 여기를 공격해 왔다.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되었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것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크게 벌여서 이겼습니다. 이게 548년 백제성왕하고 신라군이 연합을 통해서 얘들을 물리쳤다. 두 번째, 왕 32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만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게 554년 성왕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설명을 좀 하죠.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즉 6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백제와 신라가 나동동맹도 부족해서 결혼동맹까지 맺어졌습니다. 자, 백제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나이는 50대, 이제 20대 후반. 장인 어른이자 사이입니다. 자, 이 두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 한강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 힘을 합쳐서 전진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한강을 점령해 버렸어요. 점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신라가 이 지역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점령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라 관리가 파견됐어요. 자, 공동으로 점령했다면 이렇게 여기 한 덩어리, 고기라면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서로 한 덩어리씩 나눠 먹는 게 원칙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라 그냥 이거 다 먹을게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열받았었겠어? 자, 백제 성왕이 열받았겠지. 같이 해서 땅을 뺏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왕의 아들이 훗날 이덕왕이 되죠. 이덕왕이 군사를 끌고 신라군이 있는 쪽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관산성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성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호위무사 30에서 50명 정도만 끌고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1호차 이동하는 경로 도중에 신라군이 매복조가 있었습니다. 신라군의 매복조에 걸려서 성왕이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생포되었고 저 밑에 있었던 관산성 밑에 진흥왕이 등치고 있는 이 주둔지로 끌려오게 됩니다. 성왕이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을 쳐서 죽이는 장인어른을 죽였어요. 어때요? 전쟁이잖아요. 없어요. 형제도 없고 장인도 없고 사이도 없어요. 이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자,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 목을 신라로 가져가서 야사의 기록에 보면 궁궐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다가 매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 신하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마다 이 계단을 밟고 다녀요. 적국의 왕의 머리를 계속 밟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덤 위에 올라가도 잘 안 쳐. 일반 무덤도 잘, 어린 꼬맹이들이야 모르니까 올라가겠지만 어르신들이 내려와 못하게 하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거지. 사자에 대한 명예를 이렇게 좀 예의를 지켜주는 건데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성왕의 아들 훗날 왕이 되는 이덕왕이 남은 시신을 수습하게 돼요. 시신을 수습해서 백제로 와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멋진 금동 백제 대학로를 만들게 됐죠. 이게 이 스토리예요. 이게 지금 6세기 중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관산성 전투된 충북 옥천에 있는 관산성의 전투, 즉 서울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이때 진흥왕을 피하고 백제 성왕이 성공했다면 전쟁은 완전 역전됐겠죠. 그죠? 근데 성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제는 드디어 하나씩 약해지는 시기가 도래하게 됐고 신라의 전성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옳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볼까요? 금강가요가 멸망하였다. 이건 법흥왕 시기예요. 진흥왕 얘기잖아요. 자, 봐봐. 신라의 그 시기에 왕들이 이렇게 돼요. 지법진 이렇게 나와요. 지법진,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령, 중기 말이거든요. 지증, 법웅, 진흥. 진흥이 죽기 전에 부인과 함께 왕비와 함께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버린다고. 스님이 됐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서 그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됐어요. 진지왕은 진평왕에서 쿠데타에서 물려나게 됐죠. 그리고 진평왕이 권력을 잡았다. 자, 지금 현재 진흥왕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흥왕인데 지금 현재 일본 지금 뭐가 돼서 금강가의 멸망은 법흥왕이기 때문에 틀리겠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 지법진, 진지, 진평선덕, 진덕여왕. 어떻게 옵니까? 외워쳐. 자주 써봐. 지법진. 일단 책에 외워야 되겠잖아. 지법진, 지증, 법웅, 진흥. 진흥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서 자기 아들에게 줄려있던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죽은 이유는 개에 물려 죽었어요. 그 남성의 중요 부위가 물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돼서 진지왕이 됐고, 진평왕이 작은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진지왕에 물려나게 됐고, 그 다음에 진평, 선덕, 진덕이 했다. 진지를 적어준 이유가 있어요. 진지왕의 손자가 김춘추예요. 그래서 훗날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있었던 김춘추, 훗날 태종 무열왕에 등극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해요? 무열왕계다 이렇게 해요. 진골계 무열왕이 처음 권력을 잡아서 김춘추,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골폰제로 보니 성골 세력이 권력을 잡고 이게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대 무열왕계 김춘추가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는 시기가 되었다. 선생님 진주왕의 손자니까 저기서 성골이 아닐까요?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근데 사기의 기록에 보면 진골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왜 진골이라는지 아직도 숙제를 못 풀었어요. 삼국사기 진골이니까 진골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왜일까 추측만 가능해요. 하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다 성골이에요. 그죠? 여긴 진골이잖아요. 왜?
자기 조상이 할아버지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격이 떨어질 것이다 하나 하고 추측이에요.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역사가들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고학자 상상해야 기재들이라고.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밖에 못해요. 예,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김춘추가 부인이 자기 엄마가 퍼스트가 아니고 세컨 아닐까 혹시? 첩이 아닐까 물어보는, 그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이건 관심 끄셔도 돼요. 일단 우리 시험용은 이렇게 살짝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당연합군이 결성됐다. 나당연합군은 여기에요. 진덕여왕이에요. 여기 진덕여왕 때가 나당연합군이 결성돼요. 예. 김춘추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태종을 만나서 우리 연합에서 백제를 깨고 고구려를 깨고 당신이 고구려 땅과 요동을 먹으시오. 대동강이는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물론 지키지 않았지만. 백제가 웅진을 천도했다. 이건 문주왕이에요. 문주왕이에요. 한참 전 얘기예요. 문주왕이니까 475년이니까 5세기 후반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것은 6세기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여기 봐요, 여기. 예. 같이 전쟁을 한 다음에 신라를 갖다가 한강을 신라가 점령해 버렸어요. 아까 엠블레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엠블레 나눠 먹었으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지. 성황하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별표 5개. 이 문제 별표 5개.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 문제가. 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북한산을 순행하여 국경을 정하였다. 순행이라고 그랬죠. 서울의 땅을 차지하고 왕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 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얘기를 순행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신주를 없애고, 신주란 말은 이때 봐봐. 이 땅을 빼앗았다고. 진흥왕 시기에 백제 성왕과 힘을 합쳐서 한강 지역 고구려 땅을 빼앗고 이때 신주를 만들었다고. 신주를 이름을 바꿨다고. 북한산주로 명칭을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29년에 북한산주를 없애고 다시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신주, 북한산주, 그 다음에 남천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남천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오늘날의 경기도 강주, 그 다음에 이천 지역, 이 지역을 남천주라고 합니다. 신주, 북한산주, 남천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료. 왕이 크게 인민을 얻어 이리하여 광경을 설치하였다. 순수를 하여 민심을 땡땡땡땡 노고를 이루하고자 합니다. 글씨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로 넣기는요. 너무 오래돼서요. 남천 군주는 따딱딱 사탁 굴정차 타 땡땡땡 해석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진흥왕 순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답은 진흥왕에 대한 얘기를 골라내야 되겠죠. 수도를 동시전을 설치했다.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했다. 진흥왕입니다. 동쪽에 시장을 열었고 전을 열었다. 동쪽에 시장을 열었고 전을 열었다는 얘기는 물가 조절기구 관청을 만들었다. 동시와 전을 만들었다. 첨성대 선덕여왕입니다. 첨성대 항룡사 구층탑, 분황사 모전석탑 전부 다 뭐예요? 다 선덕여왕 시기. 다 알아두셔야 돼요. 3개. 그냥 답 떨어지시 그냥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질서를 법조하신 분, 율령, 법응왕.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지증왕.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습니다. 대가야 멸망에 대한 얘기, 진흥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이죠. 대가야니까. 문제 6번. 문제 6번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6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6번이 맞나요? 자, 6번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진평왕 26년 이찬 김용춘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용춘의 아들이 누구예요? 김춘추입니다. 여기 누굴까요? 진지왕이 되겠죠. 진지왕, 김용춘, 김춘추. 이 다음은 누굴까요? 세종 무열왕, 문무왕, 시문왕 이런 족보 이렇게 나오겠죠. 진지왕, 김용춘, 김춘추, 무열왕, 문무왕, 시문왕. 선덕여왕, 진덕여왕한테 이제 선골이 끊기죠. 대가. 그러면서 김춘추가 왕이 되겠다. 선덕여왕 대야성 전투 고구려 동맹을 요청하러 갔다. 고구려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났습니다. 연개소문 나와서 만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백제가 너무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도와줄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전쟁은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항상 얘기하면 전쟁이 정치는 항상 주고받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야. 자, 고구려가 군사를 보내준다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뭘 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뭘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니네 친흥왕도 우리 한강 빼앗아 갔잖아. 이거 내놓아. 이렇게 한다고. 김춘추가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우리 왕한테 결제 맡아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 땅을 떼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끝난 거예요. 그 예교는 섭외가 수습된 거예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백제의 공격이 계속 이협적인 공격이 진행됐을 거고 신라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고 이때 김춘추가 건너간 게 어디예요? 당으로 건너서 나당연합군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공격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이남은 신라가 먹고 한강 이북과 요동은 당이 먹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김춘추가 예교관으로서 아주 되게 특출한 업무를 띈 대표적인 인사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김춘추 고를게요. 태종무예랑. 안성을 보덕구 광으로 세웠습니다. 보덕구 광으로 세운 사람 문무왕이에요. 안성은 고구려계 왕자 출신이고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깨하는데 고구려 쪽에서 부흥한다면 이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보덕 지역의 왕을 만들고 고구려의 왕으로 세웠다. 고구려 왕이란 말도 맞고 보덕국 왕이란 말도 맞아요. 나라 이름을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했으니까요. 안성을 보덕국을 세웠다. 이건 문무왕이 되고요.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신문왕 때는 어떻게 해요? 보덕을 신라로 편입시켜서 진골로 편입시키고 잡찬이라고 하는 삼품의 벼슬자를 주게 돼요. 꼭 잡으셔야 되죠.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성을 백제 땅에다가 보덕국을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문무왕이라고요. 즉 부흥운동을 고구려 땅이 아닌 오늘날의 백제 땅에다가 전혀 관련 없는 것에다가 만들어졌다고요. 신문왕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라 진골로 편입시켰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끌어불렸죠? 익산 지역에서 보덕국은 현재 익산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익산에서 어디로? 경주로 오게끔 하였고 진골로 편입됐고 잡찬에 즉 삼품에 해당되는 벼슬을 하사하게 되었다. 이해가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무왕하고 신문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 밑에 있던 장수 대문이 조카로 추정되는데요. 장수 대문이 반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압되고 맙니다. 2번 김음떨의 모욕사건을 진압하였다. 신문왕입니다. 당가연합의 백제를 멸망시켰다. 660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불교를 공인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불교공인 2차전 순교로 법웅왕입니다. 기벌포 전투에 당의 추군을 격퇴했다. 문무왕 때. 매소성 전투 하나 추가해봐. 기벌포 앞에다 매소성 전투.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게 됐습니다. 매소성은 당 기병을 격파했고 기벌포는 당나라 수군을 격파함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 땅에서 당나라를 축출해버리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7번으로 갈게요. 미실 중 왕의 제2간에서 사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왕 5년에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거열주를 승격하여 청주를 설치하니 청주는 원래 충청도 청주가 아니라 경상남도 진주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진주를 설치하니 비로소 구주가 갖추어져 대하천 복세를 총관으로 삼았습니다. 중앙과 지방 관리들이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직위에 따라 조를 차등에게 주는 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달구불로 수도를 옮기려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 몰라도 이거 풀 수 있겠다. 달구불 밑줄 그어봐요. 경주가 너무 좁아서 달구불 원래 대구로 천도하려고 하죠. 달구불로 천도하려고 하지만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하지 못했다.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죠. 신문왕입니다.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제거하였다. 성덕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정전을 제거하였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죠. 왜? 중요하니까. 정전이란 뭐죠? 토지 소유권을 정전이란 말. 국가 소유의 토지를 백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입니다. 즉 백성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정하고 꾸준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됐다. 되게 안정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되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법웅왕이죠. 거원. 국악을 설치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신문왕에 대한 얘기. 독서산품과는 원성왕식입니다. 독서산품과는 원성왕식. 누가 책을 많이 읽어내에 따라서 관직을 하사하겠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네. 문제 8번 볼게요. 자, 가부터 라 시기에 해당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나 다를 보겠습니다. 자, 260년 관등제정. 첫 번째 고이왕입니다. 여기 고이왕 시기. 관등에 대한 것들. 몇 관등이죠? 16관등이에요. 자, 관등 봐요. 고구려 백제 신라 관등한 봐요. 14관등, 16관등, 17관등, 고구려 신라 또는 10여 관등. 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관등에 대한 얘기. 고구려 14, 16, 17. 자, 고유왕 16 관등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평양성 공격. 평양성 공격 근초광입니다. 백제 근초광. 누구를 죽였습니까? 고구려 고건왕을 죽이게 됐죠. 웅진천도 문주왕입니다. 그럼 누가 죽었겠죠?
계로왕이 사망하죠. 누구의 공격을 받나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죠. 관산성 전투, 성왕입니다. 성왕이 어떻게 됐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목이 날아갔나요? 목이 날아갔죠. 아들 1호차 갔다가 생포돼서 관산성 전투, 성왕이고요. 사비성 전투, 의자왕입니다. 사비성에서 의자왕이 생포가 되죠. 그의 비서실장에게 생포된다. 비서실장의 이름이 애식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배신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신당하고 말았다. 자, 볼게요. 옳은 것. 기억번. 가 지역에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을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교 전파는 우리 알다시피 384년에 침략입니다. 침략은 384에서 385년까지 재임하는데요. 딱 1년 재임하는데 이때 불교 딱 들어왔어요. 자, 가 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고 해야죠. 371년이 가 지역이니까요. 두 번째, 신라의 눌지왕과 동맹을 맺었다. 네, 백제의 비유왕하고 이거 433년입니다. 여기 포함되게 되면 맞겠죠. 디귿번, 지방의 20단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20단로, 이거 무령왕 시기입니다. 무령왕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에. 맞죠? 그 다음에 니을번, 국호가 남부여로 개칭되었습니다. 성왕시기입니다. 439년 성왕시기이기 때문에 539년이군요. 잘못했군요. 6세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네. 답은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미출진 왕의 제2기간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왕 30년 달솔 놀이사책을 일본에 보냈다. 달솔하고 놀이사책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인물이죠. 백제 성왕 시기. 이건 제가 별표 5개 할게요. 5개 하시고요. 네, 난이도가 낮은 5개.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불교 공인했다. 침류왕. 딱 재임기간 1년이라고 했어요. 384. 두 번째,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답은 2번입니다. 백제를 한시적으로 남부여라고 하였다. 즉 우리는 부여의 남쪽에 있는 나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부여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답은 2번. 평양성까지 진군하여 고구관을 전사시켰다. 이건 371년에 근초광 시기, 4세기 후반에 근초광 얘기.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십시다. 11번 가겠습니다. 10번이군요. 자, 밑줄진 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자, 밑줄 하나 그거 보시죠. 항용사 호범령의 밑줄 보시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항용사 구축 목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얘기, 자장의 건의에 대한 얘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자장율사가 건의하에 만들게 됐다. 즉, 항용사의 구축 목탑을 만들면 9개 나라가 신라를 향해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러다 정복할 것이다. 일종의 뭐죠? 호국불교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다. 모전이라고 합니다. 분황사고요. 모전, 벽돌전자, 모방을 못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모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다. 꼭 벽돌처럼 보이더라.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목조탑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간직하고 있는 탑이다.
즉 목조에서 석탑으로 넘어옵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탑이 돌로 만든 석탑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뭐냐고요? 백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네 번째, 선종이 보급되면서 승려의 사리를 보관하기 시작했다. 우리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등장합니다. 우리 교종은 신라 중대, 선종은 신라 하대에 등장하면서 승려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열반하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사리를 넣는 조만 요거 봐요. 물병이 있어요. 여기다가 사리를 집어넣어서 승탑 안에서 집어넣어서 승탑이라는 결국 뭐죠? 무덤이에요. 승려들의 무덤이에요. 11번. 문제 11번 갑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보기서 고르세요. 백제 동송왕은 신라 이벌천 비지의 딸과 혼인한 후 병사 3,000명을 보내 신라군을 도와 고려 병사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네. 동송왕하고 소지왕 시기. 결혼동맹 시기. 결혼동맹 시기. 시기를 본다면 493년. 완전히 5세기 후반이죠. 두 번째 질문. 6월에 수양제가 여동성 남쪽에서 공격하였으나 항복하지 않고 계속 항전을 하였습니다. 수양제는 부하 장수들에게 30만으로 5천의 병력으로 성을 우회하여 압록강을 진격하였습니다. 612년 살수대첩입니다. 이 사이는 사실 일명 무슨 문제죠? BLANK 블렁크 문제. 20문제 중에 어느 파트인지를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블렁크 문제는 하나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뭘 물어보면 요즘 가장 시험에 중요한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기 봅니다. 고구려는 신라에 침입한 애를 격퇴하였다. 정확하게 400년. 언제? 강희투 대왕이 뇌물왕의 원조를 도와서 격퇴했다. 두 번째, 백제는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위로 고쳤습니다. 538년. 누구? 성왕 시기. 딱 여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고구려는 안시성을 싸우면서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격퇴시켰습니다. 645년. 여기 됩니다. 전혀 들어갈 일이 없죠. 네 번째, 신라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리간에서 왕으로 고쳤습니다. 503년. 네, 여기 다 포함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인물입니다. 이거 2차돈의 백률사 석탑입니다. 경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법왕 때 2차돈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는 뜻있는 문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왕식입니다. 왕후 천추국전 해초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고구려의 해자, 해관 이런 사람들. 백제는 아까 했다시피 노리사치기 같은 인물 성왕시기에. 무예가를 이제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이건 원효대사에 대한 얘기. 부석사를 걸려 하엄사상을 전파했다. 의상에 대한 얘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일단 이 무덤 13번에 별표를 5개 할게요. 대신에 이것도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네, 무덤 형태가 신라의 고유 무덤입니다. 신라의 고유 무덤, 돌무지 덧늘 무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무덤. 운동장 하나밖에,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씩 되는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요. 예. 돌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 뭐죠? 이건 전부 다 신라의 왕족이 현재 북방민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마 흉노족일 가능성이 크다, 흉노족이 선비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기역번,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맞습니다. 12지 신상을 새긴 호석을 둘렀다. 천만의 답은 니은번이 틀렸습니다. 네. 12지 신상은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2지 신상. 자, 우리 띠 있죠? 우리 보통 우리가 무슨 띠가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걸 동물상이거든요. 봐봐요. 상체는 동물. 하체는 사람. 이렇게 할게요. 그냥 동물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걸 12잔장이 무덤을 있다면 이 무덤 주변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 이렇게 수호신처럼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교가 여기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해석 한번 봐보시죠. 무덤 주위를 12지신상의 호석으로 두른 것은 신라의 굴식 돌방 모습에 보이는 양식이다. 그 대표적인 김유신묘 또는 원성왕릉이다. 원성왕릉을 다른 말로 계능이라고도 불러요. 적어놓으세요. 계능. 동네 이름이 계능입니다. 네, 계능이라고도 합니다. 네, 경주시 애동읍 계능에 있다 해서 계능이라고도 합니다. 계릉리죠. 동네 이름이 계릉리. 이름 특이하죠? 계릉이 있다 해서 계릉이라고 합니다. 14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이것도 블렁크 문제입니다. 이렇게 블렁크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연습. 자, 가 갑니다. 고구려가 침례비와 한성을 포위하였다. 계로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직접 방어하며 태자 문주를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문주가 신라 병력 1만 명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한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사망. 마침내 문주왕이 즉위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하게 되었다. 천도했다는 뜻이죠. 5세기 후반 475년에 대한 얘기.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하겠다. 성왕시기 538년. 475년하고 538년 사이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건 연도를 몰라도 돼요. 문제를 몰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얘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 안 나와요. 쟁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업적이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이걸 A로 잡고 블렁크 잡은 다음에 이 두 사람 중에 업적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되는 거니까. 동성왕의 업적 고령왕인데요. 동성왕은 특별한 게 없어요. 결혼정책밖에 없어요. 신라와 결혼동맹 맺은 것밖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결혼동맹 있는지 한번 봐봐. 지문에. 없지? 없으면 이건 답이 아니야. 동성왕을 물어본 게 아니야. 무령왕 답 나올 거고 거의 대부분 22담로 설치해요. 지방행정구에게 22담로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왕릉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지. 22담로 나와 있지. 답 22담로 찾으면 돼요. 이건 되게 심플하게 풀어낼 수 있어. 어차피 이건 뭐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 웅진시기. 성왕은 이제 웅진시기에서 즉위했지만 나중에 이제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성왕시기 이후부터, 후기부터 사비 천도.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자, 봐봐요.
제일 위에 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입구의 큰 바위에서 제사를 위에서 장례를 치르고 왕이 변해서 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양석에 묻혔다고 합니다. 화장을 했는데요. 나는 바다의 용이 돼서 누구를 물리치겠다? 애군을 물리칠 것이다.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그의 아들 신문왕이 어떻게? 대양암에다 장례를 치렀다. 사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문무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무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야 되겠죠?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성덕왕입니다. 정전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국가 토지 소유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할 수 있게끔 토지를 마련해줬다. 국학을 설립해 유학을 장려했다. 이건 신문왕입니다. 세 번째, 대가를 정복,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건 진흥왕. 독수산풍과 원성왕. 줄줄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서. 나당 전쟁에 승리해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해야 됐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한 게 두 가지 잡아야 됩니다. 고구려 멸망하고 나당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잡을 수 있겠죠? 아버지 무열왕은 업적을 뭘 보면 되겠어요? 백제를 멸망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무열왕은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켰고,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668년에, 660년, 그 다음 668년 멸망시켰다. 네, 나당 전쟁은 두 가지 승리합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두 가지를 봅니다. 경기도 연천, 금강 하구 이런 것도 다 잡아주셔야 돼요. 네. 나당 전쟁을 하지 않고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집어넣어서 이게 나당 전쟁하는구나. 네. 다 잡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나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만 더 풀게요. 마무리할게요. 고대까지. 문제 16번.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 왕족 복심과 승려 도침 등이 주리성을 근거지로 부흥의 기치를 내걸자 주변 지역의 200여 성이 호응하였다. 이들은 부여풍을 왕으로 만들고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이게 뭐예요? 백제 부흥군들이죠.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부흥군들이 백제를 살리겠다 나섰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건 훗날 후백제 견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동 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냈다. 문무왕입니다. 네, 안동 도읍은 참고로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걸 몰아냈다. 문무왕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백강전투에서 애군과 함께 답은 3번이겠습니다. 백강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백제 멸망이 660년이에요. 백강전투가 663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에요.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선후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보기도 해요. 자, 백제가 멸망하자 애군이 돕겠다고 옵니다. 백제와 손을 잡습니다. 이게 한 A라고 하는 블럭이 잡아주고 B라는 블럭 잡아볼게요. 신라와 당나라가 백강 또는 백총강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백총강에서 처음으로 우리 국제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 신라군과 당나라가 애군과 백제군을 격파하게 됐어요. 자, 육상에서 끝나고 수군까지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소성에서 어떻게 해서 끝나게 됐고, 기벌포도 끝나요. 이건 별개의 성입니다. 별개의 전투입니다. 백강전투와 이건 달라요. 전혀 다른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 격퇴하게 되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오골과 후당의 애교 사진을 파견했던 견훤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교 관계도 했지만 5월에서 우리나라 중국의 자기 기술이 도입돼 살짝 적어요. 되게 어려운 7급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추가해서 5월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유입됐습니다. 우리 도기와 자기 구분할 수 있죠. 도기는 노지에서 400도, 500도에서 굽는 걸 도기라 불러요.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가마를 만들어서 1400, 1500도에 고열해서 굽는 것들은 도기라 불러. 그래서 합쳐서 자기라 불러. 합쳐서 뭐라 불러? 도자기라 부른다고. 도자기 구분은 노지에서 굽느냐, 가마에서 굽느냐에 따라서 도기, 자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뭘 굽는 게 만들어졌다? 자기 굽는 기술이 5월에 처음으로 후백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자기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요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양을 중했다. 견훤입니다.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합니다. 예. 참고로 경양은 박시성을 가진 왕입니다. 예. 참담하게 죽이기도 하고요. 또 말 못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경양의 부인을 욕을 보입니다. 되게 참하는 나쁜 행위를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초과됐습니다. 인물 활동을 옳은 거 골라봅시다. 아버지가 헌안왕이래요. 헌안왕이 밑줄 봅시다. 어머니는 헌안왕이 후궁이었대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빨이 나 있대요. 빠져있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빨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머리숱도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아주 미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처럼 머리가 완전히 가득 찼고 이빨이 다 났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흉조다 말이지. 그러니 이 아이를 갖다가 제거가 되겠다. 이런 명에 따라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궁궐 밖에 유모를 세우고 아이를 보자기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받는 유모가 손가락의 어느 부분이 아이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군원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들고 보니까. 궁예인 걸 금방 듣게 됐지. 궁에 대한 얘기예요. 궁에 대한 삼국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활동을 옳은 거 볼까요? 웅촌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김원창의 난입니다. 김원창의 난입니다. 네.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김범문도 경기도 양주에서 난을 일으키게 됐다. 김원창의 난입니다. 신라 하대에 왕위가 되게 치아갔음을 갖다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김원창의 난입니다. 후녀 10조에서 불교 사상을 강조했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산주를 도읍으로 백제를 근거했다. 견훤입니다. 완산주는 원래 전라북도 전주를 얘기합니다. 신라의 수도를 습격하여 경양을 아까 죽인 사람 아까 견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예 마지막에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마 진도까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처음 맞닥뜨린 부분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 듣고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배웠든 배우지 않든 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력 짜내야 돼. 막 암기해서 풀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실력은 아니지만 짜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문제를 살짝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해설지가 있으니까 풀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또 해설지 없는 내용들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같이 또 수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